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한 자리가 여기잖아요. 일본 엔화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일본 엔화하고 원화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지? 우리가 달러하고 바꾸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일본 이거죠. 우리 원하고 엔화의 차이를 한번 살짝만 볼까요? 엔화가 올라가죠. 달러 인덱스가 빠지죠. 이게 올라갔죠. 이게 뭐냐면은 그 여기 써 있죠. JPY 이게 N하고 KRW가 원화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거거든. 그러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그 이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 환율이 일본 엔화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저평가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하고 마찬가지냐면 이 환율하고 마찬가지야. 요거는 엔화를 원화로 바꿨을 게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USD가 미국 달러잖아요. 미국 달러를 우리나라 이거 여기 써있죠. USD를 원화로 바꿔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315원대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USD KRW 이게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걸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지금 1300원인데 1400원, 1500원으로 올라간다면 원화가 미국 달러 대비 약세의 모양새가 있는 거예요. 약세 모양새. 약세 모양새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통화를 이렇게 표시해요. USD 그다음에 슬래시 KRW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JPY KRW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최근에 올라갔잖아. 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이 일본 엔화 대비 약세라는 거예요. 일본 엔화가 강세라는 거라고요. 보시면 아시잖아. 우리나라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원화는 환율이 그냥 옆으로 행보했어. 근데 일본 엔화는 어떻게 됐어요?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떨어졌어요. 왜? 달러가 약세니까 엔화는 강세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최근에 엔화가 올라갔잖아. 그러면 우리가 엔화를 올라갔지. 엔화가 올라갔으면 환전하면 되긴 하겠다. 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 우리 원화 갔다가 이때 샀으면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9,600원 9,600원에 샀어. 1엔화당 9,600원에 여서 사셨으면은 96,000원 96,000원에 사셨으면은 나중에 샀다가 96,000원에 96,000원에 샀어. 99,000. 그럼 99,000 샀다가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치? 네, 여기서 96,000원에 샀다가 여기서 엔화를 샀어. 엔화로 바꾸면 되지? 엔화를 사.
그리고 엔화를 원화로 바꿔버려. 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9,900원이잖아. 여기서 엔화를 원화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러면 얼마큼의 이득이지? 그러면 400원의 이득이야. 400원. 그치. 네, 영철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400원이 이득이야. 그치. 이해가 되시지? 나중에 갖고 놀 수도 있긴 하겠다. 환율 어딨지? 달러만 생각했는데, 그치? 달러만 생각하지 말고, 엔화를 생각하면 되지, 엔화. 똑같이. 달러 원금이 아니라, 엔화. 우리나라 돈은 지금 거의 휴지 조각 수준이라서, 우리나라 돈은, 그거 영상 네, 올려놨어요. SKI 테크놀로지. SK를 검색하시게 되면 여기 4일 전에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네, 4일 전에. 제가 4일 전에 방송하고 나서 날라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엔화를 9,500원에 사게 되면 9,900원에 팔아먹을 수 있지. 9,500원에 사. 9,000 엔화는 그냥 1이지. 1 환율은 9,500원. 95,000원. 95,000원. 네. 그리고 99,000원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 거지. 원금이 내가 이렇게 하면 1엔, 2엔, 10엔, 10엔, 100엔, 100엔이면 원화로 950만원. 그 1,000엔이면 1,000엔. 그럼 9천만원이지. 그 차익이 차익이 이렇게 400만원을 버는 거지. 400만원. 내가 1,000엔이 있게 되면 9,400만원이구나. N은 변하지 않고 환율이 변하니까 400만원이에요. 400만원. 많이 버는 건 아니네. 왜냐면 원화가 9,500만원을 투자했다는 거잖아. 9,500만원 투자해가지고 며칠 만이지? 여기서 투자한다면 9,400원에 투자했을게. 9,400원에서 만원까지 올라오면 9,400원에서
9,400에서 만원. 아니 10만원. 10만원까지 6천원이지. 그 600만원 버는구나. 그 대신 그 투자금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세 달이죠. 한 세 달 내지 네 달이구나. 제가 보기에는 네 달 정도? 4개월. 4개월. 보통 4개월이네요. 4개월. 4개월 정도 걸려야지만 600만원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죠. 내가 투자 금액이 9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9천만 원 있는 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4개월 동안 이제 9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600만 원 버는 거지. 뭐 적게 버는 건 아닌데 그렇게 너무 많이 버는 건 아니긴 하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거 보셨다시피 달러만 생각할 필요가 환차익이라는 것은 달러하고 원화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엔화하고 또 환차익을 고려할 수 있죠. 환차익.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환율 죄송합니다. 야, 이게 또 왜 이러지? 약간 버벅대네. 그냥 쓸게요. 환율 거래 환차익으로 보게 된다면 달러, 원화, 엔화 요거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달러가 약세일 때 달러가 약세고 그 다음에 지금 원화가 거의 변동 없었죠. 원래는 달러가 약세면 원화가 강세야 되는데 지금은 원화가 거의 의미가 없었지. 엔화는 어떻게 했죠? 엔화는 올라갔죠. 약간 이런 개념이 있죠.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원화가 강세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나라가 뭐 쓸데없어서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 달러가 떨어지게 엔화가 강세다 보니까 원화가 가만히 있고 엔화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엔화를 사면 좋겠네, 그치? 달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엔화를 사게 되면은 좀 수익을 낼 수 있긴 하겠다. 왜냐면 원화가 안 떨어지잖아, 원화가. 만약에 원화가 떨어지게 되면은 좋긴 한데.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면 좋은데. 근데 원화가 강세가 안 돼. 원화는 그냥 보합이야. 그러니까 떨어지잖아. 그러면 일본 엔화하고의 어떤 환차익을 고려할 수 있겠죠. 환차익을 고려했어. 근데 이 환차익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HTS에
HTS에 있어요. HTS 이게 어려운 거 아니고 오히려 그 주식보다도 훨씬 쉬워요. 그래 HTS에 그 환차익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 환차익은 내가 수익이 나도 세금이 없어 세금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금융 소득을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게 되면은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소득세니까. 근데 이 환율 같은 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그게 장점 중에 하나죠. 아무런 세금이 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뭐 원화를 통해 가지고 환차익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요.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떼이는 게 별로 없어. 떼이는 게 없죠. 아예 떼이는 게 자체가 없어. 그리고 그냥 환율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환차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달러하고 원화 사이의 이 환차익이 아니라 원화와 엔화 사이의 환차익,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 왜냐면 원화가 안 움직일 때가 있거든. 원화가 지금 안 움직이잖아, 원화가. 그 1300원대에서 고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화를 살 수가 없지. 달러, 원화하고 달러를 교환하기 어렵지. 그러면 엔화를 사버리면 되지. 엔화를 사고 원화하고 이렇게 바꾸고. 요거를 이렇게 여서 왔다리 갔다 하면 달러, 원화, 엔화 이것을 여서 환차익을 노리게 되면은 은근하게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환차익을 통해 가지고 이게 딱딱딱 바꾸잖아요. 엔화, 원화, 달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로 해서 어떤 거 하시는지 아세요? 단타 매매한다. 단타 매매라는 게 웃기긴 한데 단타성 환차익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단타성 환차익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달러, 원화, 엔화의 그 관계를 활용해 가지고. 물론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닌데 뭐랄까 좀 이 환차익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뭔가 이제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단타성 환차익을 노리긴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세금이 없어요. 왜냐면 체인지 하는 거잖아. 체인지 하기 때문에 체인지 한다고 해서 뭐 세금을 내세요. 세금 자체가 없어. 거래세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하게 요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원화하고 달러만 바꾸는 걸 생각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원화하고 엔화하고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달러가 약세일 때 엔화가 강세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약간 시소 게임을 하면 되지. 왜냐면 달러와 엔화는 좀 반대의 모양새가 있는 거니까. 근데 원래도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하고 반대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환율에서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환율 쪽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환율은 앞으로도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화하고 원화하고의 이런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그래야지 또 우리가 그 뭐랄까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엔화, 원화, 달러 요거 세 개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제 돈을 돌렸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를 통해서 짭짤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좀 같이 볼게요. 그리고